지난 시간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크게 서양 문화, 동양 문화, 특히 한국 문화를 좀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의 특징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들의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한 문화의 이제 그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이 한 집단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집단 중에 가장 최소 집단이면서 제일 기본적인 집단은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족 관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가 되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도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 중에서도 제일 중심되는 양자 관계, 두 사람하고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를 따라서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문화의 특징을 알아본 이제 그 인류학자가 프랜시스 슈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그 슈라고 하는 학자의 이 그 이론을 잠깐 이제 우리가 꼭 빌려와 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문화 가족 관계가 이제 양자 관계로 나누면 제일 크게 대별되는 게 동양,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의 문화, 이 문화가 아버지하고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자 중심 축의 문화예요. 이게 되게 이제 이게 좀 전통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에 비하면 서양 문화는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부부 문화 축이에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대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지금 중심축으로 하는 게 이 두 문화 축이죠. 네. 이게 이제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뭐 이제 이런 문화 축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구, 네. 미국, 네. 이런 문화 축이 이제 이쪽 문화 축인데, 이러한 이제 그 가족 관계에 따라서 속성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우선 첫째,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연속성의 문화예요.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아버지는 이 그 아버지와 동시에 또 위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또 요 아버지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위에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네.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지금 아들인과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고, 또 아들이면서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이에요. 예. 이런 데 비하면 요 이제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한 요 문화는 단속성의 문화예요. 네. 단속성이라는 거는 이 두 사람하고의 관계가 끝나면 없어지는 관계의 문화예요. 그건 예를 들면 요 남편이 누구의 부인인과 동시에 이 위에 남편이 있고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네. 큰일 나죠. 예. 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거는 뭐 네. 우리가 개벽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요 단대로 끝나는 관계고, 네. 우리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관계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 관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 그렇죠.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낳는 거. 이 배가 이게 연속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내 대에서 이 끊기면 안 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씨바지까지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 아들을 낳으려는 그런 그렇죠. 마음이 있었죠, 옛날에. 그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어디 전통적인 문화는 내세관이 별로 뚜렷하지 않아요. 맞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죽고 죽은 나서. 다음에 뭐 윤회를 한다거나 극락으로 간다는 건 이제 불교고, 네. 기독교 같은 건 대표적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한국 사람들의 아주 전통적인 내세관이 뭘까요? 죽으면 다 끝난다. 본인 생각이잖아요. 굉장히 아주 쿨하시네요. 예. 아니, 칼날 같아요. 흙으로 돌아가.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그렇죠. 살았을 때지 뭐 이런. 우리는 이렇게 내세가 뚜렷하게 이렇게 내세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는 나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저승이 뭔가가 잘 뚜렷하게 없으니까 네. 가능하면 이승에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장수복이야. 네. 그런데 이렇게 내세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이런 한국의 문화에서도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는 알아. 그게 누굴까요? 염라대. 응? 아, 조상. 조상. 그렇죠. 그걸 그런 용어가 뭐죠? 죽어서 네. 조상 뵐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다. 네. 죽어서 조상 뵐 면목이 없어요. 많이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죽어서 조상 뵐 면목이 없는 일이 뭐야? 제일 죽어서 조상 볼 면목이 없는 게. 대를 잊지 못한 예. 거. 오, 연결돼. 내 대에서 끊겼을 끊긴 때 거야. 조상을 볼 이게 면목이 죽어서 조상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승하고 저승하고가 어떤 연결이 되는지도 우리 별로 관심 없고 네. 네. 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저승에 가면 만날 사람이 조상이 되는 건 알아. 네. 이게 조상이잖아. 아, 웬일이야. 그래서 그 조상을 볼 면목이 없는 게 내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로 올라가면 이게 조상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자손이야.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나의 지금 요 우리 가족은 위로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을 섬기고 네. 아래로는 자손이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 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선 상에 있는 나, 그래서 나를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얘기할 때 나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예를 들면 좀 이제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네. 누구냐?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뼈대 있는 집인가요? 네. 무슨 맞아, 무슨 파 16대 손입니다. 그렇죠. 몇 세 손. 삼진 최가의. 제가 만약에 이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면 저는 청주 한씨 충성공파 29대 손 우와, 누구누구입니다. 맞아. 이렇게 네. 얘기해야지 네, 네, 네. 아, 이 집은 뼈대 있는 집이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 그럴 때 저는 한성열입니다. 이러면 조상도 없는 놈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 자기를 나의 이 정체감은 네. 청주 한씨의 충성공파 몇 대 손까지가 나와야지 그게 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거를 맞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이잖아요. 성. 네. 너 무슨 성이 뭐니? 할 때 나는 청주 한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나는 뭐 경주 최씨입니다. 뭐 전주 이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욕이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성가르라는 욕이에요. 오. 성가라라 이런 거. 오. 옛날에는 되게 이제 한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이 집성촌을 이루고 네.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심한 벌이 동네에서 쫓아내는 네, 거예요. 불악에서 쫓아내. 그러니까 자기 성을 갖고 있는 친척들하고의 삶을 못 살고 나왔다면 얘는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대접을 못 받아. 맞아요. 왜냐면 맞아. 자기 성에서 이 말썽부렸는데 오죽했으면 이걸 쫓아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을 잘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조상을 잘 모시는 게 뭐로 드러나나요? 제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최소한도 3대는 해라. 네. 네. 3대가 누구냐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최소한도로 3대는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게 양반일수록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 문화에서는 조상이 없어요. 네. 이걸 뭘 보고 하느냐 하면 이 성을 보고 하는데 미국 애들은 성을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네. 우리는 절대로 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성을 안 바꾸는 나라가 굉장히 드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성을 바꾸면 안 돼요. 네.
이 동양에서도 일본도 성을 바꿔요.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성을 바꾼다는 이름 바꾸는 건 몰라도 네. 성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게 몇 대 손이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조상을 잘 모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아래로는 자손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부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하는 게 이 아들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들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로 이어지는 자자 손손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요지에다가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하나 가지면 자자 손손이 먹고 살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자 손손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화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문화에서는 뭐가 이제 서구에 비하면 조금 이제 떨어지느냐 하면 기부 문화가 떨어져요. 기부 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나누네. 한국은 왜 기부를 안 하냐. 네. 서양 같으면은 그걸 전부 다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데 왜 우리는 기부를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가 아직도 서구 문화에 비하면 좀 발달이 덜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문화 차이가 뭔가 하는 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버지가 자기 거를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는 게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앞으로 계속 내려가를 우리 자손에게 내가 물려주는 거야. 네. 근데 얘네들은 물려줄 데가 없어요. 자손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대로 끝나는 거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거고 네. 자식도 부모 꼴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식도 부모하고 내가 다른 점이 뭔가를 찾아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거 가지고 내가 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얘네들은 우리보다 안 해요. 네. 이 굉장히 아주 우리가 보면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데 네. 얘네들은 이 부모하고 나하고는 별개야.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싸우고. 그 새로운 단어가 파파리치라고 어. 그 할아버지가 리치인지 아닌지 그런 단어가 생겼어요. 씁쓸하다. 진짜로. 그리고 아들도 당연히 아버지 거는 내가 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소위 세습 문화예요. 네. 세습. 교회도 그러니까 그렇고. 아버지 거를 아들이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도 물려주고 맞아. 이 그 회사도 물려줘요. 맞아,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그 소위 재벌이라는 재벌들. 게 네. 이 지금 몇 대로 내려가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세습 문화는 이런 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네 문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저 문화적으로.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습을 하는 거요. 이게 사실 뜨거운 이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왜냐하면 거야. 교회는 세습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닌데도 아니지. 불구하고 목사님께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세습이 돼 내려간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한국적 문화에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 대개 세습하는 교회라는 게 큰 교회죠. 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시골 조그만 목회하는 거 고생 많이 했는데 빚도 그 많고 세습, 막. 네. 세습해 주는 건 없잖아요. 별로 없죠. 너 받을래? 아닙니다. 네. 아버지. 이게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교회나 학교나 이런 거 물려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과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물려줘요. 그게 어디예요? 네. 북한. 그렇죠. 우리 위에 있잖아요. 우리 위에. 오, 스케일이 다르네. 우리 위에 지금 엄청나다. 3대째 나라를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잊고 있었어. 이 3대째 자기 그 나라를 물려주는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네, 그 문화가 근데 나라도 엄청나구나. 물려주는 거예요. 네. 어머. 그러니까 교회도 대를 큰데. 이어 충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 뭐 회사 하나 물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거 어머 아니에요. 장래. 아주 장래, 나가. 그냥. 장래. 나라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가 한 거는 아들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가 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서는 당연히 아버지,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내려가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나오죠. 맞아. 네. 당연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은연중에 네. 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을 낳아주기를 이걸 이렇게 맞아요. 바라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대를 잇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딸은 남의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 자손이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인 게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한민족이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침략을 당하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약소국으로서 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네. 침략을 많이 받고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 믿을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네. 가족. 네. 그리고 이 가족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을 내 가족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여야지 네. 힘을 합쳐가지고 맞아. 상대방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네. 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나는 이러고 싶어, 너는 이러고 싶어 이러고 이 네, 그 분리되면 서로 안 자기 돼. 이 주장을 하다 보면 이거는 외부나 내부에서 오는 이 적과 효율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딱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그거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러니까 이 어떤 문화를 볼 때 네. 그 문화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네. 그거를 내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다. 네. 그래서 그거를 나쁜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는 상당히 이거는 무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더 고수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억지로 바꿀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는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이 문화도 알고 보면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죠. 네. 이게 왜 바뀌어 나가느냐면 이 문화의 특징이 수직적 문화거든요. 네. 네. 수직적 윗사람 아랫사람.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지만 네. 그 대신 대가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게 효.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애스러워야 되고 모든 걸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자식은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 효도의 문화가 이 문화를 지탱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가는 문화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여성이 빠지잖아요. 그러네. 네. 여성이 여기 빠지거든요.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화가 됐다. 네. 네. 이 문화가 유지가 되려면 여성들은 항상 남성의 그늘에 있어야 돼요. 네. 네.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같으면은 예를 들면 자녀가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당연히 아들이 공부를 하고 네. 딸들은 공장에 가서 돈 네. 벌어가지고 남동생이나 학교 오빠를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가문을 이루고 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맏딸이 살림 미천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이 남자가 잘 돼야지 된다. 그러고 같은 형제들 이 자매 중에서도 딸이 너무나 이 튀어나오면 아들들이 기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걸 내게 네. 누르기도 하고 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이 한이 많이 맺혀 있고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화병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들은 교육도 별로 안 시켰잖아요. 네. 네. 그냥 이제 우리나라 글만 익혔으면 됐다. 그러면 맞아. 이제 엄마 따라다니면서 살림하는 거나 배워라.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팔자가 세단다. 뭐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되면 너는 지금까지는 한씨 딸이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이 씨 집안의 귀신이 된다. 네. 뭐 이래가지고 한번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남이다. 네. 뭐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집간 딸은 친정에도 별로 오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개 그 친정에 이제 시집에서 굉장히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딸이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밤에 몰래 친정에 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래도 같은 여성이니까 얘를 갖다 이제 몰래 집으로 이제 불러들이는데 그게 아버지한테 걸리면, 들켰단 말이에요. 아 드라마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네. 당장에 나가라. 그러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시집에도 못 가고 친정에도 못 있고 그러니까 그 울면서. 가운데 있는 산등성이의 소나무에 목맨다. 이게 이제 전설적인 감정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우물 있으면 우물을 또.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한인데 네.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아버지들이 딸 이제 그 결혼을 그 시킬 때 되게 야 네 방 그대로 놔둘 테니까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와라고 되게 이런 기분으로 이제 이 딸을 보내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입양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입양을 할 때 요즘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데리고 가는 율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문화가 지금 상당히 빨리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전통 문화와 이 지금 현재 변하는 이 서구적인 문화가 혼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 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 그 아버지가 자기 그 이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네. 이 며느리를 이게 이 아버지가 부모가 고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를 이어줄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며느리를 고르는 대신에 그 대신 이 아들이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장만을 해줘. 네. 이게 이제 우리 전통 결혼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아들이 자기가 결혼하고 살 부인을 지가 고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살 것도 지가 해야 되는데 살 거는 부모한테 해달라잖아. 그러네. 이게 이제 이게 혼재돼 있다는 거야. 네. 반독립.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 배우자는 내가 고를 테니까 살 수 있는 여건은 부모가 해달라 이렇게.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노인이 된 부모들이 자녀한테 다 주고 난 다음에 노년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다 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거다. 네. 지금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이 조상이라고 하는 거로 상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조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로 이제 그 마더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더랜드. 이걸 우리가 모국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모국, 네. 어머니의 나라, 모국. 근데 이제 영어에도 fatherland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나요? 부국이. 부국? 부국이라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부국, 뭐 양병 이런 거는 그때 그 한자는 다른 한자죠.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조국. 네. 아. 조국. 조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조상의 조상. 나라. 아 어머 영어에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국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 조상의 나라. 어머. 그래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조상의 나라 하는 게 되니까 우리의 조국. 이 조상을 잘 섬기는 게 그 다음에 이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로부터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거나 이래도 이제 그 봉양을 받을 거라는 거를 이걸 이제 깔아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1년에 2번씩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네. 가족이 만날 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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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게 누구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조상. 이게 조상을 만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이 조상이 우리들의 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상을 잘 모시지 않는다면 이제 뿌리가 없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되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간다는 게 이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조상을 만나러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과정 두 개가 우리가 이제 이 그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되게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석 특집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대개가 이제 그 마을에서 못된 짓 하고 이제 도망 나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명절 때 성묘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마음을 이제 이 불편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동네 갔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겠다. 이러고서 이제 몰래 아침에 이제 성묘하러 조상묘 있는데 갔더니 이미 깨끗하게 누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마워가지고선 됐다 그러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럴 때 옆에서 철수야 하고 누가 불러가지고 딱 가니까 이 자식아 왜 짖구마? 네 조상묘 내가 다 했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부둥켜 그 안고. 부둥켜 안고 또 이제 다 하면서 아주 같은 걸 훈훈하게 이제 추석 특집 드라마가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그 부부간에도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부부간에 지들끼리 갈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부인이 임신한 거 알을 때. 어머,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이제 그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이제는 중요한 걸 했으니까 다 같이 키우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아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엄마들이 애가 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계속 나와. 그거는 뭐냐면 이 자손을 이거를 이 하나 이어나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보여주는 우리 이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렇게 많이 사극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 나오는 거고 이 여성들 스스로도 전에는 내가 아들을 못 낳았다 하게 되면 큰 내가 죄를 죄인. 졌다 네.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 그 집안에서 이제 그게 그 발언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 100년 전에 이 이제 우리나라 사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여성들이 이 가슴을 가슴. 이렇게 네. 내놓고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 여성들이 그 가슴을 내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젖이 지금 아들을 먹이는 젖이다. 모유수. 이런 정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그 자랑스럽게. 구한 말에 이 여성들이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그 문화에서도 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어머니의 그 기쁨은 자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물동이고 가는 이 어머니들의 이 그 가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런 그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렇게 프라이드. 이 대를 이어간다는 이 연속성이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나쁘게 이용할 때 연좌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연좌제. 연좌제라는 게 뭐 우리 식으로 좀 얘기하면 사극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삼족을 멸하는. 맞아요. 맞아. 네. 삼족을 뿌리를 멸한다는 뽑는다고. 게 이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뭘 하면 뿌리를 뽑는다. 이런 게 이제 최소한도 이 3대를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우리 이 문화 속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속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의 이 조상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징이 전 국민의 친척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분 길에서 만나더라도 나이가 많은 남자분 같으면 아저씨, 나이가 많은 여자분 같으면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사실은 친척 간에 부르는 용어잖아요. 네. 맞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아주 일상적으로 이걸 부르고 맞아. 그 다음에 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이모. 때도 이모. 종업원 이렇게 그러네. 부르면 네. 굉장히 싫어하는데 언니 그러면 금방 돌아보잖아요.
아 이모하면 늦게 오나 그래. 그리고 이 우리 엄마들이 자기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모 왔다 이모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 국민이 다 가족이야. 친척이야, 가족이야. 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족 이걸 좋아하잖아요. 네. 무슨 가족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 패밀리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거는 마피아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그 대부 같은 영화에 봐도 돈 꼴레오레 패밀리 패밀리. 뭐 이제 오.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마피아 조직이나 이제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이 마피아. 전 국민이 몇 개의 조폭에는 다 우리는 마피아. 가입돼 있죠. 다 가입돼 있어. 다 패밀리니까 우리는. 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바뀌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 침략해 들어오고 이런 식의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침략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건 아직까지도 이제 그 굉장히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나 자꾸 이제 뭐 군사적으로 쳐들어오겠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요새는 경제적인 거나 네. 문화적으로 침략을 해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류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연애라는 게 굉장히 국경 없이 우리가 맞아. 다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화적인 영토, 이 경제적인 영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맞아. 이 지리적인 영토는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남성은 남성의 특징, 여성은 여성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같이 이걸 하나 가는 게 우리가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경제적인 걸 발전하게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더 이상 고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계속 변하는데 네. 문제는 이 문화가 변하는 네. 속도가 지금까지 이 남편과 부인으로 이 가부장적인 이런 식의 문화에서 변하는 속도는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이게 배가 크면 클수록 90도로 못 꺾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좀 그늘에 있었던 음지에 있었던 여성들이 보기에는 이게 가다가 빨리 변화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갭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대개 경우에 어느 가정이나 이제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부장적인데 익숙해졌던 남성들과 이제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성들 사이에서의 요 차이가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 서로의 이제 삶의 지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남성들, 그 가부장적인 데서 아버지 아들 쪽의 문화는 빨리 더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여성들 또는 이 지금까지 이 밑에 있었던 이러한 이 측에서는 조금 변화를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어떤 서로 이제 타협과 이런 조화가 이게 좀 필요한 게 이게 지금 한국의 두 가지 문화가 지금 아주 강하게 이렇게 네. 충돌하고 있는 이 갈등이죠. 대개 경우에 이 그 집안에서 이제 어른과 자녀 또는 남편과 부인이 갈등하는 거에 네. 이 본질은 여기서 오는 게 많아요. 이게 문화를 알면 이게 우리 부모 세대는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뭐 꼰대니 어쩐 이런 얘기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네. 모든 거를 준 세대거든요. 희생이 맞아요. 있었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와서 이제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 이 안타까운 대단하시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윗사람을 봉양한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또 나이가 들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봉양을 했는데 네.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밑에 사람들이 안 해. 맞아, 맞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맞아. 이제 봉양을 한 마지막 세대에다가 봉양을 못 받는 첫째 세대. 그러네. 이게 지금 그렇구나. 우리 노인들의 세대예요. 더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한 연세가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그 세대는? 60대 그 세대가? 60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70. 이제 뭐 한 70? 60, 70대. 네, 70 정도. 70대 후반, 네. 70대. 딱 저희 아버지 어머니 거의 시절. 딱 네. 시부모님. 네. 저도 불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회를 나가시면서도
이제 다른 형제들 때문에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제사를. 근데 왜 그런지 오늘 이제 조금 알게 돼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심리학 콘서트 24번째 시간이었는데 문화를 주제로 풍성한 얘기거리가 나왔습니다. 좀 고민해볼 것도 있고 생각해볼 것도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강민 아나운서 다시 돌아오고요.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본방사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